오케이? 자, 68쪽에 10번 가봐. 10도시 공기인데 요렇게 전체 공기의 질량은 세로축에 힌트가 있어. 세로축에 얘가 1kg당이잖아. 그러면 500g이면 이게 딱 반이잖아. 그러니까 10도시를 가보면 500g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10도시는 1000g에 얼마 들어있어? 7.6g 들었잖아. 그럼 500g 그럼 반으로 준 거라고. 공기는 균일화물이야. 기체 균일화물, 기체 용액이라는데 500g이면 7.6g 반, 3.8g. 그지? 그러면 1.9g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3.8g은 반이잖아. 딱 50%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에 12번. 20도시 있고 이슬점이 15도시다. 이슬점은 지금 존재하는 수증기량을 알려주는 정보야. 얘가 15도시 가면 포화 용액이 된다는, 포화 수증기량이 된다는 얘기니까 15도시에서 양이 10.6이잖아. 그지? 포화량이. 그럼 걔도 현재 10.6이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20도시면 지금 14.7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15도시, 이슬점이 15도시 공기 이렇게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구하세요. 그럼 그 15도시의 수증기 포화량을 얘기하면 돼. 10.6. 알겠어요? 그때, 그니까 뭐냐, 아무리 몇 도시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거야. 30도시라 할지라도 이 공기가 이슬점이 10도시야. 그러면 7.6g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 다음 기온이 25도시이고 상대 습도가 80이야. 자, 80이라는 건 100에 80g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다면 공기 2kg면 2000이잖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실제로 공기 2kg, 25도시 1kg에 얼마야? 20이잖아. 위에 1kg당 20이잖아. 2kg면 40이란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기온을 10도시로 낮추면 7.6이라고 쓰는데 그건 1kg일 때란 말이야. 2kg일 땐 2배를 해. 알겠어요? 그럼 15.2가 되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 응결량은 40에서 15.1을 뺄까? 알겠어요? 16.8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질문. 됐습니까? 자, 페이지 74쪽. 자, 우리는 이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바람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기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바람이란 무엇이냐? 지표면에서의 공기의 흐름이에요. 이걸 바람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표라고 따지죠.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공기 있죠. 이 공기는 기류라고 그래요. 무슨 기류? 이렇게. 저 올라간 공기 옆으로 퍼지겠죠. 이것도 기류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제치기류예요. 북반구 쪽에서 내려오는 거. 차가워지면 내려오겠죠. 뭐라고 그래요? 하강기류예요. 우리가 부르는 건 이거죠. 내려오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바람입니다. 지표에서의 공기 이동.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두 지역을 보면 여기는 공기가 올라가니까 소화겠죠. 소화다는 말은 입자가 적다는 얘기야. 적이야. 공기 입자수가 적으니까. 근데 내려오면 밀하겠죠. 고밀을 고밀. 그치? 그러면 이게 고기압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표면의 냉각 뭐 이런 말 써있는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거는 가열이에요. 가열. 얘는 냉각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압을 무슨 기압이라고 우리가? 저기압. 이거를 어디가 더 기온이 높아요? 저기압이 높다라는 거죠. 아셨어요? 그 바람의 방향 뭐 이런다면 고에서 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확산의 현상과 똑같고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상태로 얘기해요. 에너지는 고에너지원에서 저에너지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똑같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바람의 이동이다. 그래서 얘를 하이어 로
기상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알았죠? 자, 거기에 뭐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다. 온도차가 클수록 열은 잘 이동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해류풍과 계절풍이 대표적인 건데 실제로 얘들은 바람이 왜 생기느냐?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비열차라고 해요. 얘들은 비열차. 거기 보면 규모면에서 대륙풍은 훨씬 큰 거거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계절풍인데, 지금 해륙은 말 그대로 바다와 육지 사이 얘기잖아. 거기 보면 낮과 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다라고 친다면 여기 육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면 뭐가 뜬 거예요? 해가 뜬 거죠. 그래서 봐요. 뜨면 비열이 육지보다 바다가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고 비열이란 단위가 이거예요. 주울로 씁시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높다는 건 잘 안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얘가 먼저 시가 먼저 뜨거워지겠지? 비열이 낮으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상승 기류가 일어나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하강 기류가 일어나서 얘가 저기압이 되고요.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야. 얘가 막 너무 차가워져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불어옵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부르는 거니까 무슨 풍? 이렇게. 그래서 뭐가 떠서? 해풍. 이렇게 외우면 그냥 낮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기류들은 보는 거 아니죠. 여기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고기압, 저기압.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럼 밤에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달풍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육풍입니다. 육풍. 육지에서 보러 가는 거.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저 해풍만 딱 기억하면 육풍도.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합니다. 박스를 놓고요. 여기다 이제 모래를 담아놓고 물을 담아놓죠. 그리고 여기다 향을 펴요. 향을. 그럼 향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 전등을 딱 키워주면 이거 바람 어디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연기. 그죠? 얘가 먼저 뜨거워지고 얘는 천천히. 이게 바다하고 이게 육지인 거죠. 전등을 딱 키워주면.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실험으로. 그것도 이거 무슨 풍이냐? 물풍 이질하지 말고 이건 그냥 부는 거야. 압력 차이로 비교한 거니까. 알았지?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해풍과 육풍의 전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낮에 불어요, 밤에 불어요, 뭐 해 뜨니까 낮이지 뭐. 그치?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육지가 높다. 왜? 저기압의 온도가 높다. 이건 안다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얘기입니다. 지표면의 기압은 당연히 육지 쪽이 저기압이 돼줘야 되고요. 바닷가에서 불어가니까.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보면 바다에서 육지. 이렇게. 그래서 짠내가 나죠. 짠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에 해수욕하러 가봤죠. 바닷가. 바다 딱 가면 바닷바람. 그죠? 뭔지 알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낮이니까 딱 하면 바닷바람. 근데 한밤중에 나가지고 바다 냄새가 별 거짓말이에요. 그 짠내가 나는데 뒤에서 누가 웃는 겁니다. 알겠어요? 육풍이에요. 육풍. 뒤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괜히 막 바다 냄새 헛소리지 마세요. 바다는 밤에는 뒤에서 옵니다. 그죠? 낮에만 바다 쪽에서 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1km 밖에서 짠내가 나요. 가다 보면 왠지 바닷가다라는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 특히. 소나무가 여기는 뭐 육지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 이렇게 옆으로. 해송이라고 합니다. 해송. 바람도 세고 그리고 뭐 연물에 약하니까 옆으로 대중을 안 맞으려고 열을 낮추는 거지. 자, 이제 계절풍 보세요. 자, 일반적인 계절풍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리본 있으면 여기를 육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바다로 보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고 이게? 일본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방어막. 진짜요. 뭐 태풍이 와도 막아주죠. 그 다음에 해일이 와도 막아주죠. 온갖 구준이 다 하고 있다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얘들이 다 막아줘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 직방으로 맞아야 돼요. 자, 그럼 든든한 우리 아군 얘들이 막아주는데 이게 낮하고 밤에 대한 계절을 정한다면 낮이 뜨겁다. 그럼 이제 여름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여름 그러면 결국은 낮하고 똑같은 거거든. 비유가.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오고 바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북방계를 그리면 여기서 오잖아요. 그래서 남동풍이래요. 알겠습니까? 남동쪽에서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됐습니까? 여름철에. 그래서 얘를 정확히 말하면 남동 계절풍.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그 기운들이 보통 고온, 그 다음에 뭐 다습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 영향을 받으면 일단 한 차례 장마가 지는 거. 장마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절풍보다는 오츠크하고 저쪽에 그 뭐랄까 내려오는 남아오는 거하고 두 개가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여름, 그 다음에 늦여름, 뭐 다시 말하면 초가을이겠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혹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그 해양 기단끼리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 기단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장마가 지는 거고, 지금 얘들은 이제 일단 무한 고온이면서 저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그다음 바다에서 오니까 어때요? 다습한 여름철의 기온을 좌우하는. 그 반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위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겨울이죠. 이건 무슨 풍이에요? 북서라고. 북서 계절풍. 이 북서 방향에는 가장 그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오랫동안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쪽이 이제 시베리아 쪽이에요. 시베리아 그쪽에 영향을 받는 겨울, 북서 계절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때요? 온도가 낮겠죠. 저온. 그 다음에 대륙이니까 건조.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거기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름철, 겨울철에 우리한테 부는 바람. 이것도 역시 뭡니까? 비열차입니다. 사실. 알았지? 여름에는 비열이 어떻게 뜨거운 딴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실제로 계절풍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규모가 큰 계절풍을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그럼 뭐야? 아, 이쪽이 뜨거워. 그치?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 겨울 그러면 어디 가요? 얘가 상대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열을 금방 안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상승기류, 얘가 하강기류, 그래서 북서기류. 공간적으로. 알았어? 3D 쪽으로. 알겠니? 네. 자, 페이지 76쪽으로 잠깐 가봐요. 거기에 보면 실험이 있는데, 하나는 따뜻한 물이 있고 얼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가운데 향을 피웠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 쪽에서 상승기류가 생기죠. 그리고 얼음물 쪽에 상대적으로 하강기류가 생기고, 그러면 바람은 얼음에서 따뜻한 물로 간다. 이런 걸 표현해 준 거야 지금. 이해 갔습니까? 됐고, 밑에 실험은 아까 쌤이 잠깐 설명한 거고, 오른쪽도 해류풍 기울 때 이런 그랬어. 여름에는 낮에는 태풍 이렇게 하면 끝나. 이건 저기 10번까지만 풀고 있어봐. 바람이 부는 원리다. 지표면에서 이동하는 공기 이동이야. 그래서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은 주변보다 상승기류가 잘 생겨.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소화지.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냉각되는 곳은 주위에서 지표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주변보다 높고,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7번. 어느 지역 지표면의 온도차인데, 거기 보면 지표면이라고 쓴 글씨 위에 초록색 화살표 있지? 그게 바람이야. 나머지는 다 기류. 알았어요? 그래서 A와 B 중에
지표면이 가열된 건 어딥니까? 그럼 빨간색으로 살펴가 있는 거. 거기가 바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저기압이 되는 곳이야. A. 그 다음에 A와 B 중에 기압이 높은 곳, 하강 기류가 있고 기온이 좀 낮은 곳, 냉각되었다고 하죠. 거기가 B. 고기압이에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B에서 A다. 여덟 번째, 해류하고 계절풍은 가열과 냉각 차이로 생기는 현상이래. 왜 생긴 거야? 비열차야, 결론은. 그런데 이런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차로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따지면 낮에는 지표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육지가.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어서 해풍. 그러면 여름, 겨울 중에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건 여름이잖아. 그건 육지 쪽이 비열이 작아서 쉽게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9번.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나타내는데 그림을 보니 유풍이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달 떠야죠. 밤입니다. 밤. 바람의 방향은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의 이름은 유풍. 부는 때는 밤이 되겠고요. 기온은 당연히 바다 쪽이 높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인과에 서두가 필요해. 무슨 말이냐? 바람은 높은 데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분다 이해가요. 근데 기압이 높은 데로 보니까 온도가 어때요? 차갑죠? 그러니까 온도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이동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가 이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이동이 아니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생각하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바람이 간다. 사실 바람이 가는 거지 에너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헷갈릴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로. 그 다음 기압은 당연히 육지 쪽이 높겠죠. 10번 가는 여름철이죠. 남동 계절풍이고요. 나는 북서 계절풍이라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 중에서 기압이 더 높은 곳 뭐 B가 되겠죠. B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CD에는 C가 되겠고요. 자, 가나의 계절은 여름하고 겨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문제 숙제 한번 해보시고 실력 탄탄. 자, 이제 82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부터 날씨입니다. 날씨. 자, 이게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우리는 이제 국지적으로 뭐 바람의 이동 같은 것만 봤고요. 그 다음 조금 규모가 컸던 게 계절풍. 그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날씨의 변화야. 국지적 움직임이 아니라. 그래서 날씨 변화를 보면 공기 이동을 좀 알아야 되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 오랜 곳에 머물면서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그걸 기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기단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단은. 그 기단의 발생지며 기단의 성질이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실제로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짧게 배우겠지만 그 날씨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건조가 있고요. 다습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한랭이 있고요. 온난이 있고요. 고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한랭 건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기단이라고 해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온난 건조는 어딜까요? 온난 건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난 건조? 좋아요. 양쯔강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고온 다습 있어요? 뭐예요? 좋아요. 북태평양. 한랭 건조 있나요? 한랭 건조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난 다습 있어요? 온난 다습 없어요? 그러면 저 한랭 다습은요? 오후치크의 기단 두 개가 빠졌죠. 그죠? 이건 우리가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둔다면 고온 건조는 사막 기단이죠. 사막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온난 다습은 지중해 기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네 개만 배운다는 거지. 기단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이 네 개만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뭐 대표적으로 계절적인 영향을 주는 건 북태평양은 한여름, 시베리아는 한겨울. 그 다음에 이 양쯔강이 보통 봄, 가을에 한 번씩 와요. 봄, 가을에. 그래서 양쯔강이 온다는 증거로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 피는 꽃이 뭐죠? 단일식물. 코스모스. 근데 가끔 봄에도 펴요. 비슷하니까. 봄에 탁 개화가 되면 이쁜 꽃, 노란 꽃이 뭐예요? 개나리. 가끔 여러분 늦겨울, 그러니까 늦가을, 겨울이 오기 전 풀숲에 개나리 뺏는 거 볼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 알았어요? 양쯔강. 오호츠크에는 일반적으로 초여름하고 늦여름에 와요. 얘들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 고온 건조 우리나라에 없는 기단입니다. 알았어요? 온난 다습 우리나라에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기단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그 영향도 딱 있죠.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요. 또 적도기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적도기단. 약간의 성향이 좀 다른 애들인데 우리는 뭐 적도기단을 여기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단 4개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찾자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눈다 이거 이렇게. 여기 나눠. 알았어? 여기가 누구냐? 북태평양. 여기는 일본 쪽 오후치크.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지면 이렇게 고온 한랭, 이게 좀 부끄러운데 온도선이라고 보면 돼. 이게 온도선. 위쪽은 차갑고 아래는 따뜻한 거.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고온, 이쪽은 온난, 이런 식으로 이해갔지? 그리고 요 세로는 뭘로? 습도선이라고 보면 돼. 습도선. 알겠지? 우측은 다습, 좌측은 건조. 알겠니? 그래서 기단을 4개로 나눠라. 자, 여기가 시베리아 기단이죠. 이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 건조라고 부르는 놈. 그 다음에 여기가 오호츠크의 기단. 여기가 오호츠크가 있어요. 이쪽에, 일본 쪽에. 그 다음에 얘들은 한랭 다습이라고. 바다 쪽에 있으니까. 한랭 다습, 이렇게 정리. 자, 이 아래쪽입니다. 사실은 얘는 북태평양은 저 아래쪽인데, 보기 쉽게 그냥. 북태평양 기단. 보이죠?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고온단. 얘는 북이 막 5도. 알겠어요? 5도에서 10도, 15도 이 사이에서 올라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히다리, 고기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지구과학 학과를 가서 배우세요. 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양쯔강 쪽에서 오는 양쯔강 기단이죠. 양쯔강이 그렇게 높은 낮은 위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온난, 건조, 황사 그런 것에 떠오르잖아요. 그치? 그들의 특징 굳이 쓴다면 얘는 언제? 대표적 기절풍이잖아. 그치? 그럼 시베리아 기단을 또 부는 바람은 북서계절풍. 북태평양 쪽에서 오는 거는 남동계절풍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쯔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봄, 가을. 됐어요? 오치카이가 중요한데 요놈이 딱 나타날 때 장마가 져요. 알았어요? 그 오치카이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초여름. 얘로 끝났잖아요. 사실 초가을, 늦여름 있죠? 그때 잠깐 등장해요. 그래서 등장을 때가 딱 사라져요. 얘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따 이제 그거에 대해 장마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텐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는 공기덩어리들이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하자. 저 밑에 뭐 적도기단도 있긴 있지만 대체 이렇게 네 개만 잘 보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 쓴 말 한랭건조, 차갑고 건조하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랭 다섯, 차갑고 습하다. 그죠? 도 되게 높고 온도가 되게 높고 습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각 기단의 성질 해가지고 막 써 있는데 우리가 진짜 뭐 그냥 쓴다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베리아 기단 뭐 한파, 그죠? 아주 대표적인 말이 한파잖아. 한파. 그 다음에 사만사온 그런 말 들어봤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뭐 이런 거. 이게 사만사온의 영향이에요. 이것도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이 있죠. 오호츠카이는 장마. 물론 이 장마가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서 그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마를 만드는 거 얘도 말 그대로 장마죠. 얘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삼복더위. 삼복이 뭐예요? 맨날 닭만 먹고 뭔지는 몰랐지. 초복, 중복, 말복 이게 삼복이에요. 이게 한여름. 그 다음에 열대야. 밤이 너무 더워서 막 잠 못 자는 열대 현상도 얘들이고. 양쯔강은 뭘까요? 양쯔강은 황사. 황사 정도. 괜찮아. 황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봄에 일어나는 현상? 사실 개나리, 코스모스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주세요. 양쯔강이라는 말 그대로. 꼭 별로 특별한 뭐는 특징적으로는 봄에 해당되는 거 별 수 없지 않은데. 자, 저런 특징을 갖는 애들이 저런 계절에 대한 기단들의 성질이야.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전선이거든. 자, 이걸 잘 봐.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선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선은 최선방이 알죠? 다시 말하면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들이 만나는 그 시점을 바로 전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선. 알았어? 지금 거기 보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사실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뭐냐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기온과 습도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 공기 온도하고 습도의 성질이 다르다. 차갑다. 반대가 누구예요? 따뜻하다. 그지? 한랭, 온난 이런 식으로. 고온이란 말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뭐예요? 한랭, 온난 이렇게. 습도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상대 두 기단이 만났다. 그래서 그 생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해요. 그 경계를 전선이라고 해요. 알았지?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야,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나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알아요. 차갑다, 따뜻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하강기류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 그럼 공기가 보이잖아. 미래 소해. 미라다고. 조밀조밀하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한랭한 곳은 조밀조밀하다. 무겁다. 온난 쪽은 소하다. 가볍다. 이해 갔어? 둘이 만나면 밑에 있는 애가 누굴까?
한랭해져요.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는. 그걸 지금 보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온, 습도, 바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차근차근 보게 될 건데, 그려주면 저 보여줄게요. 한랭전선. 한랭하다, 온난하다, 그런 표현은 먼저 누가 시작을 했냐가 중요해요. 너랑 나랑 해도 네가 먼저 쳐들어오잖아. 그럼 무슨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해. 너를 먼저 불러. 그럼 내가 쳐들어왔다. 나를 먼저 부르듯이, 만약에 한랭전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운 공기가 쳐들어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찬 공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냐? 이게 전선이야. 이게 전선. 알겠니? 이게 뭐가 돼? 이게 이 면이 전선 면이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얘 표시를 이렇게 해. 아우, 찔리면 아프겠지? 차갑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 전선면을 따라 올라가겠지. 근데 이 전선면이 어떠냐? 전선면이 가파르. 가파르다는 얘기는 여기를 따라 공기가 상승할 때 수직 상승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구름이 생기겠다? 두꺼운 저군형 구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저군형 구름. 니네 저군형은 비를 내리는 구역이 넓어 좁잖아. 그래서 어디서 비를 뿌리겠냐? 전선 뒤쪽. 알았지? 그래서 강수구역을 보잖아. 봐봐. 알겠어? 그리고 뭐를 내려? 소나기를 내려. 집중호우. 됐지? 그 장소가 전선 뒤.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식의 특징을 한랭전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 얘기들이 다 그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안다면 바로 이동속도인데, 찬 공기들이 치고 들어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 그래서 보통 한랭전선의 이동속도는 빠르다. 누구보다? 온난전선보다는. 누구보다야. 비교가 있어야 되지. 누구보다 빠르다? 온난전선보다 빨라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쭉 써주는 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난전선은 어떨까? 이렇게 온난전선. 이게 뭡니까? 이게 전선. 이게 뭐죠? 전선면. 일단 딱 보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 전선면이 어떻습니까? 완만하죠? 자, 완만하니까 공기도 완만하게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넓게 얇게 펴진 구름이 무슨 형 구름이에요? 충문형. 이 충문형 구름은 강수 구역을 넓게 만들죠. 넓죠. 이슬비를 내리고요. 그 지역이 전선 압이에요. 압. 얘가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고요. 여기가 찬 공기에 해당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넘어갈 때, 얘는 파고 들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이동속도 느립니다. 누구보다? 한랭전선보다 느리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위도 고압되잖아요. 신기한 게 북반구의 찬 공기도 내려오고요. 남반구의 따뜻한 공기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겨울철에는 그게 더 찬 공기가 더 많이 내려오고 여름철에는 따뜻한 공기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봄, 가을보다 그리고 봄, 가을보다는 그렇다. 봄하고 가을이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 다음 겨울이 끝나고 난 직후 이런 경우에 날씨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게 대부분 봄이고요. 대부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 그러면 어느 날은 계속 쨍쨍거리고 그지? 비가 안 오네 전에 막 이러고 겨울에 어느 날 계속 눈 오고 춥고 막 이러는데 봄하고 가을은 한 이틀 쨍쨍하다가 비 오고 좀 이따 바람 쐬다가 다시 또 쨍쨍하고 날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양치강기 다니며 오츠캐기 다니며 북태평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일반적으로 얘가 좀 많다 뿐이지 얘가 그렇게 센 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미처 떠나기도 전에 얘가 치고 올라와서 서로 막 간섭하는 현상도 생기고요. 애가 머무는데 얘가 일찌감치 도착해가지고 얘랑 싸우는 그런 형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선이 막 난무하게 생겨요. 알았습니까? 난무하게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 중위도 고압대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기류예요. 손가락 4개가 바람이에요. 그러면 딱 세우고 여기 지표가 되겠죠? 상승길이죠.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상승길. 아, 저기요. 저기압 바람 어떻게 돼요?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위도 고압대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압 중심부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기압 중심부가 알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거 영향 너무 받지 마요. 고압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위도 지역에서 상승한 기류가 하강기를 형성해서 고기압 정도가 많이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고압대라는 말이니까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압대 여기서 생기는 공기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고위도 저압대에서 생기는 공기가 내려오고 그냥 이거 어려운 말 쓰면 또 헷갈릴까봐 얘들을 그냥 중위도죠. 이렇게만 봅시다. 우리나라 여기 속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한 그 지역에서 봐요.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얘가 북위 60도고요. 북위 30도면 우리나라가 요쯤에 걸려있거든. 이렇게 너무 아래로 내려왔다. 요쯤? 요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본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고 요거 딱 잘린 게 이게 38도거든. 우리나라가 38선이. 그러면 밑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올라올 거고 위에서 차가운 공기 내려오면 봐라. 이게 무슨 공기가 돼요? 찬 공기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 따뜻한 공기가 될 거란 말이야. 저렇게 만난다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전선을 만들까? 한랭을 만들겠고 얘는 온난을 만들겠지. 맞아.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얘가 60이 되고 30이 되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무슨 전선이야? 한랭 전선이 되는 거고 밑에서 올라간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난을 만들어가요. 알았어? 근데 누가 빠르다겠어? 한랭이 빠르다겠잖아. 그럼 빨간 걸 따라잡는다니까. 내가 따라잡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돼. 여전히 저기압 중심부고 한참 따라잡은 거야 이게.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만큼 잡힌 거야, 이만큼. 알겠니?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 저기압 중심이다. 니은 아니야, 니은. 부끄럽다, 이거. 저기압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봐봐. 이 그림 속에서 날씨를 많이 물어봐.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잖아? 이 길이 있지? 이게 길어지는 거야. 따라 잡혔으니까. 그래서 다 잡히면 손을 그 다음부터. 알았어? 그럼 일단 내가 이렇게 빗금치는 부분이니까 어느 구역이냐 이거? 어디? 그치? 얘가 더 넓지? 얘 좁고. 그럼 A, B, A, C, B가 내리네? 어디가 집중 호우야? 야, 집중이 뭔지 몰라? 좁게 내려야 되잖아. 누가 봐도 이쁘게 넓게 그리지 않았니? 좁고. 그치? 한랭에서는 뒤쪽이야. 그러면 B는 어떠냐? 따뜻해. 맑고 따뜻하다고. 왜? 한랭전선 앞쪽이고 온난전선 뒤쪽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맑고 따뜻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저기가 중심부잖아. 그러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겠지. 북방계를 본다면 무슨 풍이 불 거야? 북서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남동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역의 날씨를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회색 전선이야, 니들. 이거를 자세하게는 안 다뤄줘, 학교에서는. 근데 대충은 알아두자. 자, A 지역의 날씨 어떡하냐? 춥고 기압은 높고, 그치? 그리고 뭐 내려야 돼? 이런 거지. 무슨 풍? 자, B 지역 날씨. 아, 좋아. 맑고 따뜻하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풍? 북하고 남을 먼저 불러주는 게요, 항상. C는 춥지. 차가운 공기인데 춥고 기압 높겠지. 차가운 데니까. 무슨 풍? 일단 넓게 이슬비 내리죠. 그리고 여기는 남동풍. 바람으로 보잖아. 우리나라 날씨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편서풍이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날씨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변합니다. 얘들이 이동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있다. 현재는 어때? 남동풍이 불겠고 넓게 이슬비가 내리며 기온은 춥고, 그치? 기압은 좀 높은 편인데 그 다음날 날씨가 얘야. 얘가 지역 B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와서 개가, 그치? 이제 날씨가 개고 압력은 떨어지고 기압은. 그 다음에 남동풍이 불겠고 따뜻하겠고. 그 다음날 날씨는 다시 춥고 기압이 높아지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거고 북서풍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씨의 흐름이 생기는 거지. 왜? 우리는 편서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았니? 그래서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엄청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알지? 그래서 얘들이 계속
이동한다. 이렇게 중심기압이 이동한다고 하면 뭔가 북서진한다고. 그쪽으로 북서진. 이동하는 걸 또 위치를 먼저 보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봤지만 그러면 이 전선 말고 이 전선 한번 봐. 쟤는 같은 방향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요 위쪽에서 이제 한랭전선이 내려오고 밑에서 온난전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한랭전선이 뭐냐면 오측핵이라니까. 이렇게 어디서 비 내려? 위아래. 전선 바로 뒤가 위아래. 위. 여기. 이해가서?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렇게 부딪히겠지. 밑에서 올라가잖아. 얘하고 차이를 살 거야. 얘는 한쪽 방향인데 얘는 겹쳐져 있지. 얘는 위에서 내려 아래에서 내려 비. 넓게. 이게 장마전선. 장마전선 북쪽에서 비 내려 남쪽에서 비 내려. 그래. 결론적으로 봐. 장마전선은 오치가 힘이 세면 남아있다가 북태평양에 힘이 세면 북진했다가 남아있다가 북진했다가 남아있다가 북진하니까 우리도 중부지방은 비가 왔다 났다. 그럼 남쪽은 가끔 왔다 안 오다. 가끔 온다 안 오다. 저 북한은 계속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가. 알겠냐? 이게 장마전선의 특징이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얘하고 얘 특징을 보면 얘는 앞 뒷방에 다 내리고 얘는 한쪽에만 내립니다. 이해 갔어요? 그게 전선에 대한 얘기. 자, 1번 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단은 기온과 습도도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공기덩어리. 맞아요. 그러니까 기단이 형성되려면 공기의 이동이 없어야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저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은 당연히 기온이 높죠.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은 습하죠. 틀렸죠. 그러니까 3번은 기단의 성질은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변한다가 답이거든요. 잘 보시라고. 자, 여기서 생기는 기단이 무슨 기단이었어요? 이렇게 오는 기단. 시베리아. 맞아요.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뭐예요? 맞죠? 여기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건조한 기단이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를? 물을 쭉. 무슨 말이냐면 봐요. 우리나라 서해안이라니까. 여기 중국이고 여기를 공기가 지나간다는 거. 이렇게 어떤 공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뚱땡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왔어. 쏟아내죠. 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가 강설량이 상당한 거예요. 그럼 다 뺐느냐? 아니요. 아까 나처럼 다 못 빼고 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려요? 여기 태백산맥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넘어가요. 물을 만났네. 쭉. 그다음 무슨 섬이세요 여기? 울릉도. 이거 기단은 변합니다. 이동하면서. 알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요. 이 시베리아 입장에서는 한겨울철 홍해가 따뜻한 물이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알았어? 그래서 쭉 빨아들여요. 다습해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 AD 기단. A는 시베리아, B는 양쯔강. 얘들이 대륙기단이죠. 대륙성 기단. C는 오호츠크해, D는 북태평양 해양성 기단. 자, 그 다음 기단 A 뭐라고 할래? 기역, 한랭 건조. B 온난 건조. 우리나라에 온난 다습 없다. 알았냐? 온난 다습은 지중해연이
고온 건조 없다. 그 사막이야. 그러면 이제 C는 한랭 가습이겠죠. 오츠케니까. D는 고온 가습. 자, 그 다음에 기단 5번에 A 겨울철, B 봄가을, C 초여름.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 전선은요 오호츠크해하고 북태평양이 만나는 겁니다. 시험에 100% 나와요. 알겠죠? 자, 기호를 빈칸에 써놓으세요. 할래 어떻게 그릴래? 반듯하게 그린 다음에 위쪽으로 뾰족하게 그려. 위로 가는 방향에 잡고. 알았지? 이렇게 그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온난 전선 어떻게 그리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색 전선 같은 방향으로 동글뱅이 뾰족이, 동글뱅이 뾰족이, 동글뱅이 뾰족이 이렇게. 그러면 한랭 전선은 저 정체 전선은 말이다. 우리나라를 기준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위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자. 5번 전선의 이름 이거 한랭이죠. 기울기 급하죠. 구름의 종류 저군형이죠. 강수 형태 소나기죠. 속도 빠르죠. 통과 후 낮아지죠. 압력은 높아지죠. 이런 식입니다.